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도내 경작지의 12% 이상에서 벼 쓰러진 피해가 나고 이삭에서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해 수확량 감소와 미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닿기만 해도 피부 상처를 유발하는 화상벌레가 토종일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적인 개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573돌 한글날입니다. 한글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세계화 문화재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가을에 올라온 세 번의 태풍과 잦은 비로 쓰러진 벼 이삭에 싹이 올라오는 등 벼농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의 생산 양도 예년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바닥에 벼를 일으켜 세우자 새하얀 머리카락처럼 싹이 튼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벼이삭 곳곳에 이런 수발화 현상이 목격됩니다. 모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싹이 자라나 쓸모가 없어진 알곡도 보입니다. 이거는 봄 같으면요, 이거 키워서 모내기 한다고 해요. 조금만 더 크면 이양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싹이, 그러니까 진작부터 수발화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지난 9월 7일 태풍 닝닝 북상 이후 벌써 한 달여. 일찍 쓰러진 벼는 한 달 가까이 잎과 줄기가 물에 잠기고 알곡에는 싹이 터 10%에서 최대 50%까지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벼 쓰러진 피해가 보고된 논이 도내 전체적으로 14,000헥타르로 전체의 12.5%에 달해 지역별로 10에서 2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쓰러진 것이 맞기 때문에 추수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쭉정이와 바람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미질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름까지는 양호한 기상의 태풍이 예상됐지만 태풍과 잦은 비로 쭉정이가 늘고 도정을 하면 바람에 날리는 쌀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도복도 발생을 하고 피해가 좀 있어서 등승률도 떨어지고 해서 작황이 예년이나 좀 비슷하거나 좀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벼가 태풍에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부족한 일손에 일으켜 세울 여력도 없는 상황. 가을 들녘은 여전히 기후와의 전쟁 중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스치기만 해도 불에 데인 것처럼 상처가 나는 화상벌레가 출몰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연일 각종 제보와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초 보도가 이루어진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잡힌 개체의 경우 외래 유입종이 아닌 토종 개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의 한 대학 기숙사에 출몰한 화상벌레.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 학생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등 전북 지역은 물론 전국에 화상벌레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10월 4일부터 지역이 4군데지요. 이게 SNS나 카페 이런 데서 이슈가 됐나 봐요. 그런 글들을 보고. 예, 저희 신고가 들어와갖고 방역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 많이 신고가 되는데. 특정 국가에 주로 서식해 온라인에서는 인종 혐오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최초 보도가 이루어진 완주군에서 발견된 개체는 토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완주의 대학 기숙사에서 채집한 화상벌레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와 중국 등에 서식하는 개체들의 유전자와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집단을 포함해서 0에서 0.9%의 유전적 차이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 집단과는 1.2에서 1.4%의 비교적 큰 차이를. 다만 전 세계 생물 유전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미국 생물정보센터에는 동남아 지역 화상벌레의 유전자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입 경로를 밝히려면 전국에서 출몰하는 화상벌레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추위에 약한 곤충들의 활동은 줄어들겠지만 화상벌레가 가정에 침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지역 내 인구 불균형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전북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86%인 3만 6천여 명이 도내 구도심이나 주변 지자체에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인구 2만 7천 명을 넘어서는 결과라며 정확한 인구 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고창 갯벌의 해양 쓰레기 처리와 갯벌 휴식 연재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사고에 이은 부실공사 논란으로 영광 한빛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안일한 대처와 주민 의사를 외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가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과 인접한 한빛원전의 안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이은 수동정지 사고에 이어 방사능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에 157cm의 큰 구멍까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빛원전은 지금까지 발견된 국내 전체 원전 공급의 94%, 내부 철판 부식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1호기, 3호기, 4호기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한 그리고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국감에서도 한빛원전 관리 부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개나리봇집 메고 한양 가는 것처럼 너무 느긋하고 긴장도가 전혀 없는 그런 사고 처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극이 집중된 한빛 3, 4호기 등의 보수를 놓고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보수 의사를 나타냈는데도 정부가 계획 수립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공극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한수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빛원전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에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어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원전 위험 반경 내에 있으면서도 관련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전북에 대한 차별 또한 중점 부각될 예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가 지난 3년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전북 LH 아파트 당첨자 1,674명 가운데 13.4%인 225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났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8%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 67건,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어선 경우는 각각 20%와 13% 순이었습니다. 119 구급차 출동을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박완수 의원실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구급차를 10번 넘게 부른 비응급 신고자는 전북이 1,069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상습 신고자들이 소방력을 낭비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사법조치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배우기 쉽고 또 과학적이라는 한글이 창제돼 반포된 지 500일은 새돌이 되는 오늘이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이 한글 문화 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한글을 소재로 한 포스터를 중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게시판에 붙입니다. 또 한켠에는 재치 있는 문구로 짜여진 한글 표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완주 화산중학생들은 평소 한글 수업을 통해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훈민정음, 서문,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산중학교를 설립한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 심의도 총재는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국력을 신장하자는 운동을 지난 50년 동안 펼쳐왔습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서 한글 세계화로 1등국가 만들자. 1등국가 만들자. 한글 문화 행사인 나란 말싸미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각계 지도층이 함께 나서자는 다짐이 충만했습니다. 학생들은 명확하고 아름다운 한글 표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더 사랑하는 저희 마음과 더 한글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세계화 문화재단은 해외 30여 개 지회를 설립한 데 이어 완주 지역에 처음으로 국내 지회를 설치하고 한글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롯데가 참여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모두를 위한 전주 종합경기장 시민회의는 오늘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당시 공약처럼 전주시가 롯데의 도움 없이 시 재정만으로 종합경기장에 시민공원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회의는 전주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조만간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물관리처와 업무 협약을 맺고 먹는 물 수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양 기관은 수질 공동조사와 수질 모니터링 교류, 검사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또 생활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원시 금지면에 금지문화누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 전자도서관을 갖추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금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3년 전부터 54억 8천만 원이 투입돼 문화누리센터와 전원 생활체험의 집, 문화산책로 등 7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금지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등 3개 군이 지역 경계를 허물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3개 군 관광협의회는 에어부산과 협약을 체결하고 항공 상품을 홍보하기로 했으며 에어부산은 다문화가정 지원과 함께 공무원 출장에 할인 혜택을 지원합니다. 3도 3군 관광협의회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연계한 상품 개발, 외국인 관광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과의 협약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3도 3군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이 홀어머니 산성 복원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보존 정비와 복원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7세기에 축성된 홀어머니 산성은 백제 시대에는 행정 치소로, 조선 시대에는 평시에는 군창으로, 전시엔 전투와 피난 시설로 활용되었던 순창의 대표 산성 유적입니다. 완주군이 국비 6억 원을 확보해 소양면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소양과 용진 지역 농민들은 그간 농기계를 빌렸을 때 인근 고산이나 삼내 지역 시설을 이용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2020년까지 소양에 농기계 임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농협의 높은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최근 5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로 700억 원을 챙겨 농업인의 부담이 늘었고 만기 전 대출금 상환이나 저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병원 농협회장은 일반인과 농어민을 분리해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익산 식품대전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익산시는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대신 NS 쿡페스트와 통합을 추진하고
서동축제와도 연계해 익산식품대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단체 사무처장에 퇴직 공무원이 포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최근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에 도고위공직자 출신이 임명된 데 이어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에도 퇴직 공무원이 내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주상공회의소는 그간 내부 승진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았지만 퇴직 공무원 내정으로 관변단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선 대학의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사범대 재학생과 교직 이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최근 2차례에 걸쳐 교단의 성폭력과 성희롱 실태와 대처 요령, 그리고 지도 방안 등을 교육했습니다. 대학 측은 앞으로 연 2회 이상 특강을 개최하고 참여자들이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해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일반고 수업 방식을 학생 배움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 수업을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과 지원을 핵심으로 소수학생 선택 과목 개설을 확대 지원하는 등 모두 14개 항목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학교 문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 기반 사업,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추진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 자생 조직 육성도 강화됩니다. 또한 원도심과 농촌 중심으로 추진되던 재생 사업이 도농 복합 지역으로 확대되는 첫 사업이어서 성과 여부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마련한 전라도의 춤, 전라도의 가락 28번째 무대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 무대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금강 은빛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12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이봉기 피아니스트가 오는 12일 익산 아트센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료 힐링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제16회 전국민족예술제가 오는 12일까지 동학농민혁명 3례 봉기 역사광장과 익산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도는 한글날을 맞아 오늘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한글 큰잔치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식 축제인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한옥마을 향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19 진안 홍삼 축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아동 청소년 권리 축제가 오는 12일 완주 군정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1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가 오늘 왕궁리 유적 전시관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7도에서 19도, 익산 7도에서 19도, 동북권 무주는 5도에서 19도, 진안 4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은 8도에서 18도, 고창 7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